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S바이오메딕스 주주님들. 이제 테드 A9 이 1, 2A상이 종료는 됐는데 이제 중간 결과가 좀 언제쯤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오늘 이 테드 A9 1, 2상이 종료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, 근데 이 부분에 좀 초점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이 S바이오메딕스가 주가가 모멘텀을 받고 움직이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이 임상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엇보다 이 바이오 기업인 만큼 우리가 이 리스크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S바이오메딕스가 좀 하한가를 좀 갈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주주님들 좀 속상하게 한 것 같고 괜히 좀 두려움을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요.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좀 실체가 없는 기업들이 많습니다. 그것도 있고 무엇보다 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각한 만큼 정말 뭐 우려되는 요소가 한 가지라도 나오게 된다면은 이 S바이오메딕스 또한 이 다른 바이오 기업들 과거의 흔적들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눈여겨 봤을 때 이 S바이오메딕스의 과거가 아니라 다른 바이오들의 그런 흔적들을 눈여겨 봤을 때 지속적으로 하한가를 가고 이 실망 매물들이 이 크게 던져진다라는 거죠.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국내 주식 같은 경우 정말 사소한 이야기인데도 정말 별거 아닌데도 이게 너무 확대돼서 부각이 되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이런 내용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보시는 것처럼 이 1A4, 이 테드 A9은 이제 도파민 치료제인데 이 결과는 종료가 됐다라고 이야기는 나와요. 하지만 1, 2장이 종료가 됐지만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다고, 좀 아직 확실치 않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실험 자체가 이 테드 A9에 대한 실험 자체가 죄송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2026년 이제 2월 7일 날 이제 끝난다라고 이렇게 공시만 나와 있는데 이 논문입니다. 이제 논문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아직 추가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. 제가 바로 어제 이 S바이오 메딕스에 대해서 이 내용들 좀 상세하게 담았으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함께 참고해 주시고, 현재 이 엑스바이오메딕스가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있는 것처럼 여기 테드 A9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기대감이 확보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. 무엇보다 이 파킨슨병 자체에서 현재 확실한 치료제가 없고 또 다른 경쟁사들이 이 라이선스 아웃에서 대규모 자금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S바이오메딕스도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올라갔습니다. 무엇보다 이 테드 A9으로 좀 중심적으로 진행 중에 여기 척추송산 이 테드 N도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여기에 있어서 이 기술력 자체에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 주지 않을까, 무엇보다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. 그래서 이런 여부를 우리가 함께 참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이 무엇보다 이 바이오 기업들 이 기술력 자체 믿고 싶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아직 검증된 게 없다 보니까, 아직 확실히 나온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는 좀 약간 우려되는 요소가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5월 말이나 좀 그렇게 이슈가 또 나오기도 했고, 무엇보다 이 1년 결과, 연구 중간 결과를 좀 공개한다고 예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종료가 되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논문을 또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다시 이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위로든 아래로든 결정이 되어 있고, 저는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은 없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무엇보다 이 S바이오메딕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A9이 끝나더라도 테드 N에 대해서 좀 주가가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, 무엇보다 현재 이 자회사의 이 에스테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. 에스테팜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에스테팜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이 화장품 사업에서 성장 중에 있어요. 최근 이 장이 어떤 부분이 좀 주목이 됐죠? 이 화장품에 대해서 크게 주목이 됐다라는 거죠. 이런 부분에서 이 자회사 에스테팜을 끼고 있는 만큼 이 S바이오메딕스 또한 이런 자회사의
빛나는 성장성을 보고 또 주가가 긍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함께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거, 무엇보다 영업이익 이 실적이 늘어나는 것도 이 자회사 에스테팜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자회사 에스테팜 이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고 이 연평균 성장률이 이 37.7%가 된다라는 거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 주지 않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참고를 해 봤고, 무엇보다 제가 중간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드 A9에 대한 중간 결과 제가 좀 무한 새로 고침하고 있고 외신 기사도 여러 가지 읽어보면서 좀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, 여기 있어서 재료가 나오게 될 시 이 결가치를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.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차트를 같이 봤을 때 이 S바이오 메딕스 같은 경우 현재 움직임에 있어서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요소가 살짝은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좀 어려운 요소가 있긴 한데, 현재 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이력이 있는 만큼 이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, 무엇보다 이 추세가 꺾이면서 움직임이 하향 추세로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가가 좀 움직임이 안 좋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상한가를 갈 것 같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린 분들은 정말 좀 죄송하고, 무엇보다 현재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 구간의 저항 라인에서 좀 막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,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향 추세 전환됐고 다시 한 번 더 이 상승 패널을 좀 안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, 이 상승 패널 안에서 이 저항대가 지속적으로 부딪힐 경우 주가가 또 밀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된다. 무엇보다 이 S바이오 메딕스의 흔적들을 봤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. 이 파동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소폭의 파동보다는 정말 이 주주님들을 좀 이리저리 움직일 만한 이런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상 이 S바이오 네이스 이쪽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봤고, 하지만 아직 이 상승 추세, 이 이평선 같은 경우 상승 추세에 있는 만큼 이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또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상 이 S바이오 메딕스 함께 내용 알아봤고,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